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힐링에 관계되어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의 빛인 원적외선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였고, 이 의로운 광선이 저는 원적외선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퀀텀 에너지, 양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원적외선 역시 이 퀀텀 에너지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원적외선의 효과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 원적외선 효과를 사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이 얼마나 학문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적외선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하여 양자 물리학의 큰 두 거장 슈레딩거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두 분 노벨상을 다 받으셨는데, 슈레딩거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양자 물리학을 설명이 어렵다는, 진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고양이를 슈레딩거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슈레딩거 생명은 모든 생명 포함한 모든 물질입니다. 우리 신체, 바디, 우주, 모든 물질은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것에 계속 변화하는 형태이다. 우주 속에서 모든 물질은 이러한 진동과 이러한 형태가 자꾸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은, 이 생명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바로 에너지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에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의 생명, 몸, 모든 것을 이제 통하여 정의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듣기에는 꼭 철학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물리학이다까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두 거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모든 것은 주파수이다. 이것이 맞는 거고, 우리 몸 자체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주 자체가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 우리 몸 볼 수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모든 것 통틀어서 다 에너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언제 생겼냐? 바로 이 사진이 빅뱅을 의미합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에 빅뱅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자체도 이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긴 물질 자체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 자체도 그 양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38억 년 전에 저 빅뱅에 대해서 저것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두 과학자, 로버트 윌슨과 그리고 펜지어스의 두 과학자가 이 우주, 우리 이제 우주의 모든 공간에 항상 측정되는 일정한 그런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빅뱅이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였고, 이 결과로 이분들이 1978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은 138억 년 전의 일이지만 이것은 진짜였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우리 몸, 생명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빅뱅 때 생긴 모든 원소로 이루어졌고, 가장 작은 것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원소 주기율표가 지구의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는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이 계속 발전하며 이 원자는 다시 안에 핵이 있고 핵은 중성자, 양성자가 있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과학이 발전하며 이 양성자, 중성자는 그 안에 다시 이제 에너지 물질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원자가 가장 작다 했지만은 이 안에는 현재까지 16개의 에너지 입자가 있고 그것을 이 입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입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10년 전에 과학자들이 드디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입자를 신의 입자, 히그스 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며 현재 우주의 모든 것은 이 17개의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공식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에너지 관련된 이 모델을 이제 현대 표준 무형으로 하는데 히그스 입자, 신의 입자가 밝혀지며 드디어 이제 이 입자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입자를 발견한 과학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60년 전에 이런 입자가 있을 것이라 가설을 세운 바로 피터 히그스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지금 보시는 17개의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모든 생명, 우리 몸, 우주,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에너지는 원자의 핵에서 나옵니다. 원자의 핵이 온도를 받거나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태양이 있고 태양에 햇빛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태양에 있는 원자에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반응 속에서 태양에 있는 원자의 물질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것이 지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좋은 것,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이것이 모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해가 되는 그런 전자기파를 막고 유익한 것만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자기파를 보면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가 있는데 감마선 X선은 굉장히 파장이 짧습니다. 이것은 해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쪼이게 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유해한 에너지는 지구 자기장이 저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원적외선이 우리 지구에 오는데 이 중에 가시광선, 이 적외선이 우리 생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가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보급이 되었는데 한 2년 전에 그 스토어웨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3명의 우주인이 화성을 가는데 갑자기 비행선에 1명의 승객이 나타납니다. 4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주선 밖에 가서 이제 산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러 갔을 때 태양에서 태양풍이 날아오고 결국은 3명의 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주인공이 태양풍을 맞아가며 산소를 우주선 안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결국은 3명은 살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태양풍을 맞음으로 이 여자 대원은 살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는 우주선 밖에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잠깐 시간의 태양풍 속에 있는 감마선 X선은 우리 몸에 많은 해를 주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쪼이더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지구 자기장이 막고 우리 대기 중에 들어오는 것은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적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을 저렇게 프리즘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가시광선이 되는데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이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그 중에 짧은 쪽 보라색 위에 있는 것이 자외선이고 그리고 빨간색 바깥에 빨간색의 바퀴다에서 적외선이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생물에서 식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우리 사람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이렇게 가시광선, 적외선이 다 나옵니다. 모든 핵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고 이 사진의 절반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 그 원자에는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밤하늘의 별을 더 선명하게 적외선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를 이루어하는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시광선,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무엇인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결국은 우주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이렇게 밖에 있는 그런 딱딱한 원소와 다를 것 같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같은 것입니다. 생명도 이제 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있고, 왜? 우리 몸에 장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장기는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랜 기간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식물이나 도풀이나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거를 자세히 보면은 세포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살아있느냐? 세포 속에 있는 그 소기관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골지, 저것들이 다 움직입니다. 실제는 세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속에 있는 기관들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의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물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포로 살아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세포는 무엇이냐? 1665년 로버트 구가 처음으로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현명을 통해서 세포를 발견하면서 세포란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코르크의 작은 그 공간들, 코르크를 이루고 있는 작은 공간들, 지금 보시면은 저 현명으로 관찰된 저 코르크, 그걸 보면은 작은 공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공간 하나하나, 바로 세포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의미가 작은 방, 그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아놓은 하나의 방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 살아있는 것은 기관들 안에 있는 움직이는 그런 거대 분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은 살아있고 장기는 살아있고 조직은 살아있고 세포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제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소기관이 살아있고, 소기관에 있는 거대 분자, 그 분자에 있는 분자,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세포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다기보다는 세포에 있는 그런 분자, 원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세포를 이루는 원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 탄소, 질소, 수소가 우리 몸을 이루는 바로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우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이라든가 나트륨, 아주 미량 원소까지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몸이 큽니다. 하나의 큰 30조, 40조의 우리의 50kg, 60kg의 몸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실제 우리 생명의 시작은 바로 저 작은 세포 하나, 정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이루어집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날 확률은 1억 분의 1보다도 희박합니다. 실제로는 로또 복권을 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희박하게 하나의 세포 정자가 난자를 만나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포가 우리가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세대로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바로 흙, 먼지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사실 현미경 없을 시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흙 자체가 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많은 것이 흙과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흙에서 왔고 시작은 하나의 세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포 이외의 모든 물질들, 우리의 큰 부피를 이루는 것들이 바로 흙에서 왔고 또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장례, 장사법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묻었지만 요즘 화장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요즘 퇴비장,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자연으로 걸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장례가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것이 바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인의 시신을 저렇게 둘러싸고 애도를 하는데 이 행사가 끝나면은 시신을 톱밥이라든가 그런 발효가 잘 되는 그런 물질과 섞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거름으로 사용한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구의 흙 속으로 가는 건데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원소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주에서 온 것입니다. 지구, 달, 태양, 모든 행성 다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우리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나이가 몇 살인가? 제가 의과대학에서 강의할 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50, 60, 70이라 하지만은 실제 화학적으로 물리학 보면은 사실 우리의 나이는 138억 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우주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체가 우주이고 우리 몸이 우주 자체이고 그리고 지금 잠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적외선을 쬐면서 건강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몸 자체도 원적외선을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열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 많은 과정이 바로 원적외선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원적외선을 카메라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저렇게 많은 양의 원적외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적외선이 효과가 있다는데 왜 그런가?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고 결국 그것은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장. 다양한 에너지 전자기파가 지구의 인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세포와 가장 사이즈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원적외선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사실 보면은 우리 사람 그리고 세포 그 세포보다 적은 그러한 단백질 원자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크기는 10에서 100 마이크로 사이입니다. 이 110에서 100 마이크로 사이즈의 파장이 바로 원적외선입니다. 이 원적외선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를 감싸면서 흔들어주는 진동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세포입니다. 세포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물질들이 있는데 원적외선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자꾸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을 내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밖으로 내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진동을 하는가. 원적외선, 적외선 바로 앞에 있는 파가 테라헤르츠 파입니다. 이 테라헤르츠는 1초에 1조 번 진동을 합니다. 원적외선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은 1조에 10조 번 이상을 진동을 합니다. 세포를 감싸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진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열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원적외선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원적외선이 열을 내게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온도를 올리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과거에 한참 전에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삼성에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바이오 TV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전자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도움이 되는 원적외선, 이것이 나온 지가 벌써 이게 한 30몇 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저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는 쉽게 효과적인 원적외선을 이제는 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맥반석 사우나입니다. 이런 맥반석이 있고 청맥반석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맥반석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미네랄 성분들이 이러한 그 사우나,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온도를 가열하는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저도 이 사우나에서 한 10분 정도 누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는데 아주 개운하고 땀이 쭉 납니다. 이 원적외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류를 혈액순환을 돕고 온도를 올리고 노폐물을 방출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고된 원적외선의 효과들입니다. 다양한 효과들이 국제적인 논문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이 논문은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미네랄 소재를 이용해서 그런 그 상처 치료에 적용하였더니 염증 감소, 피부 재생, 상처 치료 이런 효과들을 얻어서 세계적인 논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원적외선 이것이 바로 이제 퀀텀 에너지인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을 상승시키고 자율신경을 개선하고 발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족부 질환을 개선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혈류 속도를 증가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혈류 개선이 되고 신경합병증을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화 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당뇨 상처 개선, 욕창 그러한 상처 개선 효과가 있고 세포 절단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염증 감소시키고 근골격 통증도 개선을 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또 반면에 항산화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개선을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세포막 전이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매나 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NO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복부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혈류 개선을 하기 때문에 탈모가 효과 있는 예들이 있고 아마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짜 어느 정도 탈모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첫 번째 주제 생명의 및 원적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체에 가장 유익하고 또 우리 인체에서도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원적외선입니다.